은퇴 교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를 읽을 수 있다. 교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로 기능해 왔다. 수십 년 동안 교단에서 보낸 시간은 교사에게 생활의 리듬이자 자존감의 근거였고 학생들의 성장과 성취가 곧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그 무대가 사라지면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 부르며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가장 크게 겪는 심리적 충격 중 하나로 지적한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많은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교사에게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이유는 그들의 일이 곧 인간관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과 동료, 학부모와 맺는 촘촘한 관계망이 갑자기 사라질 때 고독은 단순한 정서적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단절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고독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위험성이다. 많은 교사들은 정년까지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생활비, 건강, 관계망, 여가와 자기개발 등 모든 영역이 계획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를 미리 고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은퇴 직후 허무감과 무기력에 빠지는 사례는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크다. 따라서 교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후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내가 어떤 역할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지, 어떤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망의 지속이다. 은퇴 후 교사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가 관계 단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사라는 경험은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여전히 가치가 높다. 지역 도서관, 평생교육원, 청소년센터, 아동돌봄기관 등은 경험 있는 은퇴 교사의 참여를 환영한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봉사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또래와의 모임 역시 중요하다. 은퇴 교사들끼리 학습 모임을 만들거나 연구회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함께 과거를 공유하고 현재를 나누며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장은 고독을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셋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관리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이끌며 체력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되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쉽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사처럼 오랜 시간 앉아서 강의하거나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군은 관절, 허리, 성대 등의 건강 문제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는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은퇴는 교사의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가르침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여전히 교사로 정의하되 그 교실이 더 이상 학교의 교실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글쓰기, 강연, 온라인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해 경험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은퇴 교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교육 철학을 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는 교단을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교육 활동이자 사회적 기여다. 다섯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다. 은퇴 교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비 구조는 개인차가 크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자신의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비 규모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지출 패턴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강의, 글쓰기, 자문 활동 등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섯째로 사회 전체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은퇴 교사들의 경험과 지혜는 공공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은퇴 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회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국가 차원에서 은퇴 교사들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개인의 고독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교육 자본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교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지혜보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가 곧 상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은퇴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사로서 평생을 가르치는 데 바쳤다면 은퇴 후에는 배우는 자로서의 삶을 즐길 수도 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에 도전하거나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교육이다. 이렇게 배움의 자세를 이어갈 때 은퇴 후의 삶은 공허가 아니라 확장으로 채워진다. 70세 교사가 교실을 떠난 자리에 고독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일 수 있다. 교실에서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고 사회와 나눌지에 따라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빛을 띈다. 결국 은퇴 후 교사의 삶은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구조가 만나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준비된 은퇴, 건강한 관계, 안정된 재정,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은퇴 교사의 고독은 지혜로운 성찰과 새로운 도전으로 승화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교실을 떠나야 한다. 문제는 그 이후 어떤 삶을 이어갈 것인가다. 교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교단에서 평생을 보낸 교사는 은퇴를 앞두고도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던 교실이 텅 비었을 때 남겨진 의자는 빈자리가 되고 칠판에 남은 분필 가루조차 더 이상 새로운 문장을 기다리지 않는다. 은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직업의 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특히 70세까지 교단을 지킨 교사들에게는 교실이 곧 세상의 전부였고 학생들이 사라진 공간은 깊은 고독을 남긴다. 그러나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물음이기도 하다. 실제로 은퇴 후 맞닥뜨린 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첫 번째 사례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근무했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다. 그는 교단에서 물러난 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듯 집 앞 도서관으로 향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생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학생들이 없어진 교실의 공허함을 도서관 책장 속 활자로 채웠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였다. 교직 시절에는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대화할 상대가 현저히 줄었다. 결국 그는 독서 모임을 만들고 지역 청소년에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며 새로운 연결을 찾아야 했다. 두 번째 사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의 은퇴자다. 그는 은퇴 직후 자신을 쓸모없어진 사람이라 표현했다. 매일 수학 문제를 풀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던 역할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잃은 듯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며 TV만 보는 생활이 이어졌고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다. 건강 문제까지 겹쳐 무기력감이 깊어졌지만 우연히 접한 평생교육원 강좌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다시 교단에 서는 대신 성인 학습자들에게 기초 수학을 가르치며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대상이 사라진 것이지 자신의 경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여성 은퇴자의 이야기다. 그는 오랜 세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교실을 이끌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는 데는 서툴렀다. 은퇴 후 교실이 아닌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공허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이후 찾아온 고독은 더욱 깊었다. 그러나 그는 교사 시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교실을 다시 떠올렸고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보람으로 다가왔다. 그는 교직은 끝났지만 가르침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교사가 겪는 고독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단은 교사의 정체성이자 삶의 무대였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그 무대를 다른 공간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고독은 새로운 의미로 변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혹은 아동센터에서 교실의 연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관점을 갖는 일이다. 70세 교사의 빈 교실은 쓸쓸함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결국 은퇴 후의 고독을 이겨내는 길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교실을 떠난 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세대 혹은 또래와 나누며 삶의 무대를 넓힐 수 있다. 은퇴는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며 교사로 살아온 세월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70세의 교사가 남겨진 교실에서 느낀 고독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노년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황혼의 쓸쓸함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교사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은퇴의 순간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